변호사님. 네. 이 금요일 되면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좀 패했다 해서 너무 길을 죽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게 뭐 상승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31, 32, 33, 이 9, 10월 들어와서도 그냥 꾸준히 뭐 1%씩이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국민 지지율도 2주 전에도 33%에서 동률입니다. 근데 이번 조사, 그러니까 10월 1, 2주죠. 12일 날 조사한 거 보면은 34%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률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제 출발선에서 누가 더 내년 총선을 향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정책 콘텐츠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승부가 거기서 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희망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국민의힘이 변혁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는 동인을 이번에 만일 이기거나 이길 수는 없었지만은 거의 뭐 비슷하게 졌다. 이러면 국민의힘 똑같은 자세로 내년 4월까지 갑니다. 가면 내년 4월에 정말 진정한 국민의 회초리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아마 국민의힘이 아까 뭐 저희들이 비판도 많이 했지만은 국민의힘이 어떤 당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데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 이야기 하셨지만은 대통령의 지지율, 국민의힘 당의 당대 지지율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기 투표 내지 뭐 그냥 저 공중전 비슷한 이거고, 근데 왜 선거는 졌냐? 이거는 아까 말씀 백병전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이게 그 이번에 졌지만은 국민의힘에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번 강서 보궐선거와 그 이번 지지도를 종합해서 보면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까지 해온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엄중한 경고를 날린 걸로 봐야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궐선거 이틀 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얼마나 잘하느냐가 뭐 이거는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당을 위한다거나 대통령을 위한다거나 하는 마음으로 당을 혁신해서는 안 되고요. 국민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당을 혁신하면요. 국민들은 그걸 갖다가 수용합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33 그리고 이번에는 34로 똑같지만 무당층이 이번에도 26%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제3당이에요. 제3당이. 그런데 이 이른바 중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지지층을 보면 국민의힘은 27, 민주는 37%로 나와 있어요. 결국은 중도로 있는 이 26% 무당층이 누군가를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 강서구청 보선만 하더라도 그 무당층들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택해버렸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33, 4% 이건 쫙 나눠져 있어요. 양 진영. 이 사람들은 뭐 무슨 일이 생겨도 그쪽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 중도층 이걸 누가 얼마나 더 끌어가느냐. 26% 있다면은 15% 내지 18%만 끌어오면 이기는 거예요. 절반 이상만 끌어오면은. 그래서 이 중도층이라든가 특히 MZ세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도층입니다. 나 당 없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좀 이당저당 다 하는 모양새가 꼴보기 싫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수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중도로 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말은 중도지만 국민의힘이 조금만 잘하면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나갔던 집토끼가 또 돌아와요. 더불어민주당에도 실망할 거리가 참 많아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희망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고 그냥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그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래 선거날 가서 딱 1번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전에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국민의힘이 조금만 잘하면 중도층은 언제든지 예.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한쪽이 졌다고 시리에 빠지거나 한쪽이 이겼다고 기세 등등 하면은 예. 나중에 더 큰 몽둥이를 지금은 해초리 맞았지만은 나중에 몽둥이를 맞게 된다는 거죠. 특히 그럼 어느 쪽에 잘해야 하느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방향성이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는 분야는 외교가 32%로 제일 높습니다. 네. 국방안보 12%, 그 다음에 그냥 전반적으로 잘했다 5%,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있다 5%.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국방 이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피부에 아까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안 오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 치고 자기가 외교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다 잘해주고 멋있죠. 우리나라 또 잘 사니까 예. 뭔가 좀 지원 좀 받으려고 다 MOU 체결해주고 그런데 그렇죠. 성과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요. 보면은 결국 민간이 가서 하는 것이지 예. 무슨 대통령이 무슨 장관이 나가서 뭐 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또 그쪽에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그럼요. 결국 민간들이 하는 부분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평가를 보면 민생 경제 이게 나쁘다. 그거 잘못하고 있다가 16% 1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등 따시고 배불러야 그게 합니다. 최고죠. 그다음에 외교 13% 2번째. 도대체 나가서 뭐고 뭐 다니는지 했냐? 모르겠다. 네. 그런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좀 국정 운영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인사 이게 그다음 차지해요. 그리고 통합이라든가 협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서민이라든가 복지 정책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순으로 나오면 이 부정평가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들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번에 또 하나 드러난 것이 R&D 예산 깎은 거. 예.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부정평가를 보면은 예, 뭘 우리 해야 될 국민들이 것인가. 뭘 원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까 외교 이거는 긍정평가에서 최고였고 평가 순위로 32%, 부정평가에서도 15%. 그러니까 2위입니다. 2위. 이게 그냥 민생을 제외한 네. 나머지 항목은 이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좋으면 긍정 같은 사안을 두고도 네. 나쁘면 부정. 그래 똑같습니다. 네, 그래 그거는 진영에 따라서 나눠져 의미가 버려요. 없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없어요. 민생 외에는 있죠. 이거는 대통령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거 가지고 평가되는 거지. 예. 이 외교를 잘했다 못했다. 외교 잘하고 못한 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결국은 그 국민들한테 그 어떤 좋은 평가를 받는 거는 나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거. 예, 민생 경제. 예.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영업자가 하루에 문 닫는 사람이 몇 프로 나오는데. 고물가로.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중국 고사의 요순 시대 때 요임금인가 순임금인가 민정시찰 밤에 나갔더니만은 백성들이 대통령이 잠깐 이건 임금이네. 임금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최고지. 그러니까 신하가 저런 고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임금이 뭐냐 그러니까 요임금이 현명한 군주지 않습니까? 야 백성들이 정치가 누구 하는지 모를 정도로 예? 예. 그 편안하게 지내면 그게 최고의 정치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거는 있죠. 벌써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민초라 그러잖아요. 예. 민초들은 정치를 좀 잘해가지고 예. 정치를 잘한다는 게 뭐 국회의원을 잘 뽑고 이게 아니고 나 힘 안 들게 해줘. 예. 나 우리 애들 그 아침에 학교 잘 보내고 저녁에 어떤 그 강남역에 뭐 흉기 사건이나 이런 사건 없이 예. 하루하루가 무탈하게 편안하게 지내게 해줘. 이게 국민들이 정치인의 바라는 전부 다 하고 대통령의 바라는 전부 다 하거든요. 예. 이걸 무시해버리면 외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니 과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걸프전에서 이라크를 박살을 그러니까요. 내버리고 그냥 이제는 뭐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클린턴한테 쳐부르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때 나빴거든요. 클린턴이 한 유명한 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경제야. 예. 예, 결국 클린턴한테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나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또 미중 간의 경제 전쟁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도 그것 때문에 계속 나쁘면 모르는데 일본 같은 데는 이제 다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근데 우리만 지금 수출이라든가 뭐 여러 부분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그게 회복 기미를 안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참 딜레마가 큰 게 있죠. 수출이 어떻다 이런 거는 일반 서민들,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큰 영향은 없어요. 무슨 말이 그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게 하루하루 생계가 힘들어질 때.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미 저질러 놓은 이걸 지금 청소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경제를 살리고 하는데 지금 힘이 딸려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면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고 윤석열입니다. 지금 아무리 그 전임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탈되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 한다고 국민들이 그러십니까?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비를 공격하는데 3배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3배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어떤 경제를 살려야지. 옛날에 이렇게 잘못해 놓은 걸 뭐 한전 지금 적자 문제라든가 내가 어떻게 해 탈원전 잘못해가 그래도 그걸로는 지금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갤럽의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거기를 잘 분석해 보면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